사전처럼 이용하는 조문 해설 시간입니다. 무권대리라는 걸 봤어요. 130조에서. 자, 무권대리는 까먹은 게 있다. 구독과 좋아요. 징글징글하죠. 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니까. 자,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라 그랬어요. 다만 유동적 무효라 그랬죠. 그리고 본인이 추인을 하면 유효로 확정이 되고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추인이나 추인을 거절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말을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에 문제가 남아요. 갑수유 땅을 아들놈이 몰래 갖다 팔았어요. 대리권이 없어요. 그런 갑이 을에게 숙권을 한 적이 없어요. 무권 대리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뭐 비싸게 팔기도 했고 자식이 했으니까 인정하겠다. 추인하려고 해요. 자, 이때 추인하겠다. 자식의 일을 인정하겠다. 무권 대리 행위를 인정하겠다. 는 의사표시를, 그 말을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자, 상식적으로 병한테 해야 되겠죠. 병한테 연락을 해서 자식놈이 당신하고 계약을 했는데 사실은 내 허락 없이 한 거다. 근데 자식 일이니까 내가 인정하겠다. 이게 병한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반드시 병한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132조예요. 본인의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본인의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놨어요.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하는 대상은 누구냐? 그 의사는 누구한테 표시해야 되냐?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라고 돼 있다면 무조건 상대한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132조는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추인의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놨습니다. 대항이라는 말은 뭐였죠?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겠죠. 주장하지 못한다. 그 다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 여기서 그 사실이 뭘까요? 본인이 추인했다는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죠?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 조문이 왜 만들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아버지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는 아들 을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대리행위를 통해서 갑수유 땅을 병에 매각을 했을 때 갑은 그 을의 행위를 추인하거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데 그 추인이나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민법은 꼭 병에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꼭 병에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만약에 꼭 병에게 해야 된다면 조문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라고 만들어 놨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병에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갑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할 때 을에게 할 수 있다. 을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물론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도. 나아가 병이 갑의 추인이나 추인 거절이 있기 전에 또 이걸 정한테 팔았다. 병이. 그럼 이 정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상대방의 승계인이라고 부르겠죠. 그 상대방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대법원에 의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직접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다. 이게 판례의 태도예요. 다만 상대방이 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하고 상대방이 그 사실 안 때는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요거는 요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무권 대리인이 1월 10일 날 무권 대리이긴 했어요. 근데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1월 15일 날 추인을 했어요.
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잘했구나, 내 자식아, 이렇게. 네? 을이 3억에 팔았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님이, 오, 그래? 처음에 화가 났다가 3억에 팔았다는 얘기를 듣고 잘했다, 내 자식아. 그리고 아들이 가져온 3억을 받아. 묵시적 추인이잖아요. 자, 1월 15일 날 추인을 했어. 그런데 상대방이 이 추인했다는 사실을 1월 20일 날 알게 됐어. 그렇겠죠. 갑이 추인하는 즉시 병이 그 사실을 알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을 옆에 붙어 있지 않는 한 갑이 을에게 추인을 했을 때 병이 추인했다는 사실을 즉시 알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 추인을 한 1월 15일부터 그 사실을 알게 된, 병이 알게 된 1월 20일까지 요 사이에는 갑은 이미 추인을 했지만 상대방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 경우 병에게만은 추인의 효력을 주장을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갑이 이미 추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인 거절은 못해요. 추인은 이미 효력이 생겼어. 효력이 생겼는데 그 효력을 병에게만은 주장을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병은 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갑이 추인을 했지만 병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병은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갑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을 때 그 사실을 병이 모르고 있다면 병에게만은 추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병이 알게 됐어요. 1월 20일. 그럼 이때부터는 병에게도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 지금 말씀드린 거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추인은 반드시 직접 상대방 병에게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을에게 할 수도 있고 병에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병과 거래한 승계인 정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추인이나 추인 거절은 보통 앞머리 따서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직접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그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상승, 이렇게 보통 암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그 의미가 뭐냐, 본인이 상대방이 아닌 자, 예를 들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어. 잘했구나, 내 자식아, 이렇게. 그때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는 상대방에게는 추인의 효력을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갑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는데 상대방 병이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그 상대방 병은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본인이 먼저 추인을 하면 상대방은 철회를 못하고요. 상대방이 먼저 철회를 하면 본인은 추인을 못합니다. 근데 예외가 생기는 거죠. 본인이 이미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지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는 예외가 생기게 됩니다. 안 때는 당연히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겠죠. 상대방이 추인 사실 알았다, 그럼 그 상대방에게 추인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의미다. 질문 보겠습니다. 무권 대리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대항하지 못한다. 틀렸죠. 상대방이 알 때까지는 대항을 못하지만 상대방이 알았다면 대항할 수 있죠. 두 번째,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값을 땅을 매도했을 때 무권 대리인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 이 병이 뭐예요? 직접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지요. 갑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그 상대방 병에게 할 수도 있고 그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병,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갑은 병을 상대로 병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값의 땅을 매도하였다. 갑이 을에게 추인을 했다.
근데 병이 그 추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럼 갑은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냐? 없다 그랬죠.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병이 모르고 있다면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값을 땅을 매도했다. 갑이 을에게만 추인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을에게. 근데 병이 갑의 을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자, 아까 지문이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가 뭐야? 갑은 병에게 주장을 못해. 하지만 병이 주장하는 건 괜찮아. 이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했죠. 우리가 앞에 비진이 표시나 허위 표시 조문을 설명드리면서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한쪽은 주장을 못해. 하지만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어. 이걸 합쳐서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값의 땅을 매각했을 때 갑은 병에게 대항을 못해. 하지만 병이 갑에게 대항하는 건 괜찮아. 갑은 병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병이 갑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는 거, 이거는 괜찮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될 겁니다. 마지막 기출지문이 조금 까다로웠죠. 어쨌든 기출지문들이 다 조문 그대로 또는 조문을 약간 응용한 지문들이 대부분이니까 역시 무권 대리와 관련해서 그 추인과 추인 거절의 상대방 정확하게 조문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조문입니다.